백중 우람분제 기도 입제입니다. 오늘 입제를 해가지고 7번 천도제를 하고 나서 백중날 천도를 지냅니다. 원래 이제 우리나라 정통 풍습에서는 안거를 하면은 백중 7749제를 지내지 않고 입회를 모셔가지고 백중날 해양을 했는데 세민 스님께서 경국사 주지를 하면서 신도들한테 신심과 정성을 조상님에 대한 이런 것을 좀 보태하시겠다 해가지고 7번 7749제가 지금부터 한 30년 전부터 이렇게 서서히 퍼지다가 지금은 어느 절에나 7749제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신심과 정성이 조상님에 대한 어떤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런 7749제를 안 하다가 선방이 들어서고 그 다음에 지금 대승사 선원장인 정명스님께서 오셔가지고 우선 절 살림도 그렇고 선방 스님들을 뒷바라지 하려면은 여름에는 특별한 행사가 없으니까 7749제를 꼭 하십시오 해가지고 했는데 보다시피 많은 영가들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본사 중에서는 범어사에서는 기도를 입제해가지고 일요일마다 법회를 하고 백중날 해양하는 건 전통적으로 이어져 오는 절은 지금 범어사입니다. 저도 그 법사로 초대를 받았는데 아무래도 결제 중이니까 움직인다는 것이 대중 스님들한테 죄송하고 그래서 법회를 사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절도 유지하는데 이익이 있지만은 특히 백중 7749제를 하면서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보고 그 다음에 먼저 가신 조상님이라든가 인연 있는 사람들을 내가 금강경을 통해서 7749제를 잘 보내주시면은 처음에는 영가님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경을 읽어주지만은 필경에는 내 업장이 소멸돼가지고 영가님뿐만 아니라 내 업장이 소멸돼서 그 인연 공덕으로 가족들이 행복하게 편하게 이렇게 살 수 있다 해서 의외로 전국적으로 7749제 입제가 아마도 보훈사 같은 데는 보훈사는 금요일 날 하는데 아마도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 이런 백중 행사는 그래서 이제 그 부처님 당시에 목련존자가 있었는데 이 목련존자가 출가를 했단 말이에요. 출가해서 눈을 뜨다 보니까 부모님이 어디에 계신가 이렇게 해안으로 보니까 부모님이 지옥 고통 속에서 헤매는 거라. 그래서 부처님 말씀을 듣고 여러 번 제를 올렸는데 부처님이 마지막에 그러잖아. 해제하는 날, 백중날, 해제하는 날 선방 스님들께 대중고야를 올리라고 지시하는 거야. 그래서 대중고야를 올리니까 어머니께서 이제 나는 모든 업장을 소멸하고 부처님 나라로 간다 해가지고 백중의 유래가 된 거야. 근데 이것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들어와가지고는 지금은 4월 초파일 못지않게
백중 행사를 거창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느 절에서는 백중 등을 이렇게 49일 동안 답니다. 그래가지고 봉은사 같은 데 가보면 하얗게 달아. 그래가지고 백중날 해양에서 절 살림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백중 7치 49일 동안은 신도분들도 5계를 지키고 5계를 잘 지키고 매일 조상님들한테 금강경을 읽어주면은 내가 살아온 타성금내 살아온 업장이 소멸돼서 조상에게는 천도가 되고 내 자신은 업장이 소멸돼 가지고 성불을 할 수 있는 그런 인연이 그래서 백중 기도를 통해서 많은 보살님들이 발심을 하고 또 발심을 해가지고 깨달음을 얻고 그래서 원래는 부처님 당시에는 없었는데 세민 스님에 의해서 이 7749제가 백중 49가 생겨서 오히려 전화위복을 한 것 같고 신심을 불러일으키는데 아주 좋은 계기였다. 여러분들도 조상님한테 천도도 하지만은 여러분이 이 49일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금강경을 잘 읽어줌으로써 나를 맑힐 수가 있는 거예요. 나를. 그래서 저도 이제 77, 49제가 시작됐으니까 내일 아침부터 백중 때까지 금강경을 잘 읽어서 보문사 선언에 모신 영가님께 내 반야심경을 올릴까 합니다. 약속드립니다. 5월달이 6월달, 7월달에 좀 바빴던 것 같아요. 엊그제는 축서사, 29일 날은 축서사, 부석사를 다녀왔고, 그리고 토요일 날은 여의도 국회 가서 정각회 법회를 했는데, 생각보다는 국회의원들이 불자가 많더라고요. 나는 불자가 한 30명 될까 했대 66명이 국회의원들이 불자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40명이 그 사무처 직원들이 140명 된다고 그래요. 우리 법회 가봤지만은 법문 다 끝나고 법당도 잘 지어놨잖아요. 그리고 대중공양을, 점심공양을 국회의원들이 공양하는데 가서 공양을 하고 또 차대접을 잘 받았잖아요. 그래서 보살님들이 생각보다는 돈으로 따지면 얼마 안 되는데 국회에서 잘 이렇게 공양하니 기분들이 좋아하더라, 기분들이. 그래서 잘 갔다 왔다는. 여러분이 잘 아는 민주당의 서영교 의원, 법사위원장이죠. 이런 분들도 아주 독실한 불자고, 또 6선의 주호영 씨, 다들 왔다 갔습니다. 그날 왔다 가서 불자들이 의외로 많다. 그리고 요즘은 불자님들도 기독교를 의식하지 않고 자기 종교를 이렇게 딱 드러낸다고 그래요. 그래서 세상이 많이 변했다는 것을 알 수. 그리고 어제는 오대산의 주지를 5만기 하고 이번에 총무원장에 입후보한 정념 선사께서 어제 우리 보문서 선언에 대중공양을 왔습니다. 적어야 안지가 반세기가 되지만은 그래도 이 보문사를 첫 번째로 택해서 오셨다는 것은 의미가 있는 거라. 그래서 그분은 비록 주지를 오랫동안 했지만은 40년 동안 상원사, 월정사 주지를 하면서 자복을 이렇게 지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통도사나 해인사보다 훨씬 많은
선방 스님들이 계시고, 그러니까 북대, 상원사, 월정사, 그 다음 명상센터, 그 다음에 지장암, 육수암을 이렇게 선방을, 그리고 선방의 질이 높은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현재 스님들이 오대산에서 가장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게 해인사 통도사가 아니고 오대산부터 일단 방부를 딱 넣고 떨어지면 다른 데로 갑니다. 그만큼 이 40년을 살면서 수행과 포교와 그 다음에 가람소를 잘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혹자는 70년대, 80년대는 해인사 시대에 했는데 2000년도 들어와서는 지금 한국 불교가 오대산 시대다. 혹자가 아니라 내가 가장 많이 주장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야말로 탄어 스님, 하남 스님이 계실 때는, 탄어 스님이 주재할 때는 6.25가 나가지고 정말로 아주 어렵게 살았어요. 그래서 젊은 한진그룹의 조중훈 씨가 불에 탄 월정사를 보면서 이런 발언을 했다고 그래요. 내가 지금 비록 지금 어렵지만은 내가 성공을 하면은 월정사 대적강전을 복원하리라. 근데 이 한진그룹이 급속도로 성장을 해가지고 그 월정사 대적강전을 지어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한진그룹은 뭐 종교가 다른 사람도 있지만은 월정사가 자기들 큰절이라 늘 왕래를 하고 삽니다. 그리고 하남 스님 때는 1926년에 이제 하남 스님이 오대산에 들어갔는데, 그때 오대산은 아주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오대산에는 강릉표교당, 무슨 유천이, 남천 유천인가, 그 유천을 지면서 빚이 많았고, 그 다음에 스님들이 나무를 팔아먹고 월정사가 파산이계. 그래서 그때 봉은사 조시를 하던 하남 스님을 모셔가지고 상원사에 강호를 하면서, 그 당시 하남 스님 계실 때 오대산의 위치가 금강산 마하연, 합천 해인사, 오대산 상원사 쪽으로 우리나라 3대 선언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그 하남 스님이 대단한 게 뭐냐면, 48세에 봉은사 조시를 했는데, 그 당시 조시할 때 당대 최고 선지식이라는 뭐 이런 거사나 스님들로 교류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하남 스님을 딱 만나는 순간에, 이를테면은 박한영 스님이라든가 운어 스님이라든가 그 다음에 오세창 씨라든가 정인보다든가 당대 선지식들이 하남 스님을 만나는 순간에 학문이나 수행이나 모든 것들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서울 장안에 하남 스님 많은 분이 없다. 그 정도로. 근데 48세 1926년에 오대산에 들어가잖아요. 그래가지고 27년 동안을 한 번도 안 나오고 법을 펼친 거예요. 법을. 내가 지난번에 법회도 얘기를 했지만은 그 당시에 일본 최고의 동경대학교 사또라는 스님이 하남 스님을 찾아가서 법거량을 했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또라는 스님이 총독부에 얘기를 한 거야. 네 남이 총독한테 한국에도 도인이 있다.
그래가지고 총독부가 미나미 총독이 면회를 했는데 동부불출이라는 말을 쓰면서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해 부총독이 하남 스님을 찾아왔어. 그때가 1942년도인데 미국과 일본이 전쟁을 했는데 어느 나라가 이기냐 하니까 덕자승, 덕 있는 나라가 이긴다. 그리고 일생에서 가장 인생의 지표가 될 만한 글을 써더라니까 정심, 마음심자, 바를 정자, 마음을 바르게 써라. 이것을 글을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남 스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탄허 스님, 그러니까 하남 스님 제자 중에는 누구가 있냐면 탄허 스님, 보문 스님, 나남 스님이 있는데 이 보문 스님은 무여 스님의 노 스님이고 나남 스님은 깨쳐가지고 일본에 갔는데 탄허 스님께서 하남 스님 비문에 이렇게 써. 수행과 덕화가 나보다 훨씬 뛰어난 스님이 보문 스님과 나남 스님이다. 나남은 일본에 가서 소식이 없고 보문은 일찍 죽었다. 단지 나는 21년 동안 하남 스님을 모셨지만은 그 문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러면서 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지금 정념 스님의 은사 희찬 스님이 그것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정념 스님이 이제 주지를 했는데 상원사 주재할 때 나도 같이 살았고 지금 월정사에서 그렇고 그래서 한국에서 수행과 포교를 가장 잘해가지고 시절 인연이 된 거야, 시절 인연이. 그리고 이제 지금 진우 스님은 4년 동안 이제 그동안 행정을 맡아왔는데 단지 문제가 뭐냐면 학교 문제라든가 승경 문제가 아주 정확하지 않아. 그래서 앞으로 피선거권이 있는가 없는가는 시간이 지나면 이제 판결이 되겠지만 하여튼 정념 스님의 수행력이 우리 종단에 어떤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인연이 되었으면 합니다. 77 49제 동안에 경진 열심히 하시고 오늘 보덕심 보살님 어머니가 일주기 됐는데 오늘 오셨구만. 우리가 보문사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것도 보덕심 보살의 보세란과 수행력이 보문사가 편안하게 이어갑니다. 비록 보살님은 26년 동안 두문물 치고 살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간선보살의 하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보덕심 보살한테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작년에 이맘때가 생각납니다. 스님들도 많이 모셨고 이런 것들도 이제 고향주로서 역할을 잘. 옛날 스님들도 공부 잘하는 사람들 고향주부터입니다. 아까처럼 얘기한 보문스님 같은 경우도 고향주, 어디 가면 고향주. 고향주를 함으로써 하심이 되고 대중한테 또 복을 지고 아무튼 일주기지만은 이렇게 일문 권속들이 오셨고 또 저희들이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차렸습니다. 2차 인연 공덕으로 성불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